폭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났다. 신디 제이콥스는 몇 주 동안 은둔하며 침묵을 추구하던 중 이미 움직이고 있는 세계적 변화에 대한 강렬한 환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손댈 수 없을 것 같았던 국가들까지 영향을 받는 변화들을 묘사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구조들이 빠르게 지탱력을 잃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확신은 이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곧 드러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신디에 따르면 이 메시지는 명확한 사건의 연속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과거의 오래된 분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견고해 보이던 국경과 파트너십, 동맹을 재편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단일한 위기가 갑작스러운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피로가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결과라고 했다. 그녀의 환상 속에서 한국은 이러한 변동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사적 전환의 순간을 기다리는 듯한 위치였다. 그녀의 묘사는 이를 들은 이들에게 즉각적인 불안을 안겼다. 그녀는 자신이 밝힌 모든 내용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은둔 중 세계적인 세력들이 방향을 바꾸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인식은 지난 세기를 이끌어온 국가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점을 포함한다. 신디는 많은 분석들이 여전히 오래된 기대에 기반하고 있어 명확한 신호를 무시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시각에서 서구는 구조적 피로에 직면해 있고 동쪽은 중심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녀의 확신에 찬 어조는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강조했다. 가장 강렬한 부분은 그녀가 한국을 언급했을 때 나왔다. 그녀는 한국이 오래된 강대국들의 쇠퇴와 새로운 블록의 부상을 연결하는 전환점으로 보았다고 밝혔다. 그녀의 환상은 한국이 인근 지역 국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버텨내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신디는 한국을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환경 속에서 안정의 중심으로 묘사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 역할은 야망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다져온 적응력에서 비롯된다. 폭로의 충격은 신디가 많은 나라들이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더욱 커졌다. 그녀는 여러 정부가 이미 의미를 잃은 구조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변화가 대중에게 가시화될 때 뒤늦은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디는 대중이 이러한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앞으로 몇 년간 성급한 결정을 피하기 위해 떠오르는 변화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메시지는 평범한 개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었다. 신디는 모든 가정이 이 전환의 영향을 느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는 경제적 변화든 지역적 불안정이든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해석을 나누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스스로의 인식을 마주할 것을 권장했다. 이러한 참여는 집단적인 분별력을 넓히고 다가올 상황에 대한 감정적 대비를 강화한다. 그녀의 호소는 누구도 이러한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환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신디는 국제적 동맹의 재분배를 보았다고 밝혔다.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협약들이 전략적 가치를 잃기 시작할 것이라 말한 그녀는 이러한 변화가 단일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영향력의 중심축이 이동함으로써 일어날 것이라 설명했다. 그녀에 따르면 경제적 기술적 힘은 이미 지배적이지 않았던 지역들로 옮겨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은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국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기는 다음에 벌어질 사건들의 방향을 가리키며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역할을 드러낸다고 했다. 이로써 예언은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되었다. 신디는 환상이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제국들이 등장하고 성숙하며 붕괴하는 반복적이고 거의 예측 가능한 리듬을 따르고 있다는 패턴을 인식했다고 했다. 국가의 역사는 내부의 오래된 긴장이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되풀이되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녀는 나라의 몰락과 부상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반복되는 원칙을 따른다고 분명히 보았다고 말했다. 이 반복성을 인식함으로써 어떤 지역은 위기에 빠지고 어떤 지역은 수십 년의 정책 끝에 깨어나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 통찰은 그녀가 이후에 전달하게 될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되었다. 그녀의 환상은 많은 강대국들이 안정성 상실을 암시하는 명백한 신호들을 무시했음을 보여주었다.
신디는 자신들의 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한 정부들이 내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세계적 논의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던 지역들이 전략적 위치를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국은 이러한 순환적 회귀 속에서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약화되는 블록들이 남긴 공간을 채우기 위해 준비된 듯한 모습이었다. 신디는 이것이 왜 최근에 많은 사건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영향력의 점진적인 이동이었다. 그녀는 이번 계시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움직임에 대한 관찰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신디는 어떤 국가는 저항의 한계에 도달한 반면 다른 국가는 재조정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이는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불안정의 시기를 지나 빠르게 가시화될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현재의 징후들이 다가오는 더 깊은 무언가의 표면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말투는 과장 없이도 긴박함을 전달했고 이 순환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이 변화의 진전을 분석하면서 신디는 세계 권위의 중심축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인식했다고 전했다. 수세기 동안 지배적이었던 강대국들이 경제적 중요성과 전략적 영향력을 잃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동아시아 지역은 훨씬 빠른 적응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 환상에서 서구는 내부 구조가 마모된 상태였으며 동방은 자원, 기술, 사회적 안정성을 축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이로 인해 권력의 이동은 더 이상 먼 가능성이 아닌 자연스러운 진화가 된다는 것이다. 그녀의 단호한 어조는 이러한 변화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것임을 강조했다. 강도가 더해진 것은 신디가 이 전환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을 묘사했을 때였다. 그녀는 어느 순간 경제 시스템, 군사동맹, 무역협정들이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쇠퇴는 전문가들뿐 아니라 주위 상황을 지켜보는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환상은 어떤 나라들은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조용히 중심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한국은 이 과정 속에서 확대된 책임을 흡수할 준비가 된 국가로 등장했으며 이는 그들의 적응력 덕분이었다. 신디는 계시가 더욱 깊어졌다고 하며 특별한 강도로 다가온 하나의 장면을 설명했다. 그녀는 한반도 북부가 점진적인 붕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것은 공격이나 침략, 직접적인 충돌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내부적 피로 때문이었다. 환상은 마치 전체 구조가 한계에 도달한 듯 동시다발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기능은 일관성을 잃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점점 더 가혹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었다. 신디는 이 부분을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하며 이 붕괴는 군사적 동원이 아닌 체제 전체의 소진으로 인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 나라가 극심한 위기에 직면한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 위기는 물자 부족, 물류 마비, 행정 통제력 상실 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전체 지역이 마치 정지된 듯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중앙정부는 질서를 회복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신디는 그 장면과 함께 시간이 그 국가에 대해 급격히 흐르고 있는 듯한 긴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되어 군인들과 공무원들조차 명령에 반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것은 의지가 아닌 극도의 체제 취약성 때문이었다. 그녀의 계시는 한 나라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 장면은 더욱 인상적인 전환점을 보여주었다. 신디는 남쪽에서 책임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북쪽의 회복 불가능한 붕괴 속에서 남한이 지원의 중심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병원, 기술자, 보급품, 전문가들이 통제력을 상실한 지역으로 보내지는 것을 묘사했다. 이 과정에는 영토 분쟁도 군사 작전도 없었으며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실질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경은 실질적인 경계 역할을 잃고 한반도는 생존이라는 공통 목적 아래 연결된 영역으로 바뀌고 있었다. 신디는 이 환상이 북쪽이 정치적 동조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남쪽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북측 주민들은 남한 정부를 유일한 안정의 원천으로 보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두 지역 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양측은 하나의 체계처럼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버려진 참호들,
인적이 끊긴 초소들, 그리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이동함에 따라 의미를 잃어가는 국경을 묘사했다. 이 움직임은 실용적이고 빠른 통합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계시는 더 나아가 이 통합이 현재의 영토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신디는 한국이 과거의 갈등으로 잃어버렸던 길들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북부 지역은 만주 인근 지역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경제적 확장의 새로운 지대로 등장했다. 이 장면은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강압이나 무력 충돌 없이 영향력이 확장되는 양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국의 전통적인 국경을 넘어선 시장, 자원, 교통망의 관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확장이 가능했던 이유로 한국이 주변 지역들과 비교해 훨씬 뛰어난 조직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관찰했다. 환상은 접근조차 어려웠던 지역에서 철도망과 물류 시스템이 이례적인 속도로 복구되고 인프라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디는 이것이 단순한 물질적 발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가적 역할의 본격적인 실현을 의미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대륙의 전략적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계시의 또 다른 핵심은 북측의 붕괴가 가져온 심리적 충격에 관한 것이었다. 신디는 많은 나라들이 한반도를 잠재적 분쟁 지역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환상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었다. 통합은 강제력이 아닌 필요에 의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연합만이 해답임을 자발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집단적 인식은 영토 전체의 재구성을 위한 비옥한 토대를 만들었다. 신디는 이 과정이 시작되면 그 어떤 정부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가 이 통합 이후의 미래를 묘사했을 때 계시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한국은 강화된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확대된 영토, 배가된 자원, 확장된 전략적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다. 대륙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었다. 신디는 예전에 소외되었던 지역의 산업 중심지가 재건되는 모습을 보았고 국제 공급업체들이 새롭게 재편된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장면도 묘사했다. 한반도는 분단의 역사를 넘어 세계 공급망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신디는 또한 한국이 놀라운 적응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재조직하고 새로운 인구를 수용하며 파괴된 지역을 기능적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의 환상은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강조했고 이 사회는 점점 더 커지는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갔다. 신디는 이러한 민첩성이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에서 결정적인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글로벌 불안정 속에서 재건과 확장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계시의 이 부분에서 신디는 북쪽과 관련된 과정이 더 큰 시나리오의 첫 번째 움직임일 뿐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한반도의 내부 재편 이후 국경 너머에서 훨씬 더 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환상은 한 지역 강대국이 분열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한국의 부상을 가속화시키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어지는 사건들은 아시아의 균형을 완전히 재정의하게 될 것이었다. 신디는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나면서 계시가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고 밝혔다. 그 장면은 대륙 지역이 깊은 균열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으며 그녀는 중국이 내부 분열 과정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것은 외부 침략이나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긴장의 결과였다. 환상은 부유한 지역과 빈곤 지역 사이에 극단적인 격차를 보여주었고 더 이상 억제될 수 없는 균열들이 드러났다. 신디는 이 붕괴가 갑작스럽지는 않지만 정부와 분석가들을 놀라게 할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해안과 가까운 몇몇 성들이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체 국가를 지탱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자율성을 우선시하며 외국 파트너들과 가까워지고 독립적인 경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내륙 지역들은 심각한 자원 부족에 직면했고 교통, 치안, 생필품 공급이 점점 어려워졌다. 신디는 이 불균형이 행정 분열의 기점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졌고 여러 세력들이
자국 내 영토 통제를 두고 경쟁하기 시작했다. 계시는 또한 내륙 지방이 가장 큰 압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원 부족으로 인해 내부 이주, 사회적 긴장, 지속적인 불안정이 발생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려 했지만 시스템 자체가 느려지고 동시에 모든 지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신디는 이 환상이 전면적인 군사 충돌을 보여주진 않았으며 오히려 내부 피로로 인한 붕괴라고 말했다. 약화된 구조는 문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이것이 분열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 분열은 결국 국가 내에서 세 개의 주요 블록이 형성되는 단계까지 진행되었다. 그녀는 첫 번째 블록이 해안 지역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블록은 경제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부유한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두 번째 블록은 자원 부족 속에서 생존을 위해 독립적으로 조직된 내륙 인구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세 번째 블록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속해 있었지만 권한이 축소된 상태에서도 권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환상은 각 블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과거의 행정적 연결이 사실상 해체된 듯했다. 신디는 이 대륙의 변화가 세계에 즉각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중국의 생산 체인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했다. 계시에서 가장 인상 깊은 지점은 이러한 분열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었다. 신디는 중국이 안정성을 상실함에 따라 한반도를 오랫동안 짓눌러온 위협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상은 긴장감이 감돌던 국경선들이 전략적 중요성을 잃어가고 만주 인근 지역들이 안정과 성장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그 공백을 자연스럽게 메우는 후보로 떠올랐고 중앙 권력의 붕괴는 외부 영향력을 새로운 필요 기반의 동맹으로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신디는 동북 지역의 지방 지도자들이 한국으로부터 기술, 물류,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다. 이 접근은 기존 외교와는 달리 방향을 상실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한국이 안정된 기반을 제공하는 참조 국가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는 대륙 붕괴 속에서 시장, 기업, 정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계시는 또한 한국이 아시아의 공급 및 유통 경로에서 점점 더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내륙 블록의 생산 역량 상실과 중앙정부의 조율력 붕괴로 인해 중국 시장은 대안을 찾게 되었고 환상 속에서 한국의 항만은 규모와 효율성을 빠르게 확대하며 과거 중국 연안을 통해 유통되던 대규모 화물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신디는 이 변화가 한국을 동아시아의 핵심 물류 허브 중 하나로 부상시키고 경제적 전략적 영향력을 꾸준히 확장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발전이 단지 주변의 불안정성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디에 따르면 환상 속에서 한국은 이웃 국가들이 내부 갈등으로 흔들릴 때 핵심 분야들을 재편하며 매우 뛰어난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민첩성 덕분에 한국은 붕괴 중인 거대국이 남긴 공백을 차지할 수 있었고 지역의 불확실성 속에서 신뢰의 원천으로 부상했다. 이 새로운 역할은 한반도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바꾸었으며 더 이상 취약한 지역이 아닌 리더십의 영토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계시의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서방 국가들의 반응이었다. 신디는 과거 중국과의 협약에 의존하던 국가들이 자국의 생산망을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며 한국이 그 주요 대상지로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러한 확장은 이미 한반도의 북쪽이 통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 두 흐름이 결합되면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결정적인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신디는 대륙의 분열을 목격한 후 환상이 또 다른 결정적 장면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과 대만이 전통적인 외교의 방식이 아닌 전 지구적 필요에 의해 전략적 연합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았다. 두 국가는 지구 전체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의 수호자로 나타났고 환상은 이들의 생산 라인 연구센터, 산업 네트워크가 전적으로 이 두 나라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디는 기존 공급자들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연합이 세계 안정의 중심축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연합은 공식 조약이 아닌 두 기술 강국 간의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한국은 설계 기술, 고급 부품, 메모리 시스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대만은 고성능 회로에 필요한 칩 생산과 정밀 구조 제작에서
절대적인 정확성을 자랑하고 있었다. 환상은 이 두 나라가 함께 항공기, 컴퓨터, 차량, 병원, 통신, 군사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술 기반을 완전히 장악하는 장벽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동맹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신디는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 권력의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환상 속에서 주요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한국과 대만에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며 협정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 연합에 불안정이 생기면 세계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전략 자원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로 바뀌었고, 이 계시는 기존 강대국들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이 두 나라의 기술 역량에 접근하지 않고는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환상이 강도를 더해가면서 이러한 기술적 지배력이 국경을 넘어 국제 관계를 재정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디는 반도체 생산이 단순한 산업 요소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통제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계시는 이러한 부품 없이는 항공이 멈추고 병원이 장비를 잃으며 통신이 붕괴하고 전력망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은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중심에서 환상은 세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국가들의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가 효과 없음을 인식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신디는 이러한 인식이 서방에서 전례 없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환상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자국 내 투자 속도를 높이려 하지만 아시아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접 대륙의 분열과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이 더해지면서 이들 국가는 한국과 대만의 기술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신디는 이 시점이 기존의 전통 강대국들이 주도하던 시대의 종말이자 확정적인 전환점으로 묘사되었다고 밝혔다. 환상은 더욱 강렬해지며 세계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드러냈다. 신디는 달러가 점진적으로 힘을 잃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는 과도한 발행과 미국 내부의 지속적인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외국 정부들은 달러에 대한 신뢰를 줄이고 실물 자산에 기반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대만의 기술 동맹이 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국가들이 새로운 세계 경제에 접근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신디는 어느 순간 새로운 형태의 국제 통화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 통화는 인쇄나 신용이 아닌 자원, 기술, 그리고 실제 생산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미국은 이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실물 자산 중심의 새로운 통화 정책을 발표하며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고 그녀는 전했다. 이 변화는 전 세계의 연금, 저축, 투자에 영향을 미치며 어떤 국가는 즉각적인 충격을 받고 어떤 국가는 자원과 기술의 안정성에 따라 번영하게 되었다. 이 경제적 전환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한국의 위치였다. 신디는 환상 속에서 한국이 이 과정 속에서 안정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들이 화폐 가치 하락과 금융 시스템 재편에 직면하는 동안 한국은 기술적 우위와 대만과의 동맹 덕분에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했다. 계시는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 계약, 투자,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점점 더 강력해졌고 다른 지역들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이 단계의 환상은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 신디는 여러 정부들이 정책을 조정하고 과거의 협약을 폐기하며 자국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실물 자산에 기반한 화폐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구매력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다. 반면 한국은 기술 체계의 중심에 위치한 덕분에 안정성을 유지했고 이 우위는 다른 경제권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신디는 이 시기가 빠른 재편성과 예측 불가능한 정부 행동들이 뒤섞이는 시기로 전개되며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던 국가들조차 이제는 한국과 대만의 생산 역량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환상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현실 앞에서 극도로 신중하게 움직였으며 세계 권력의 축이 무력 충돌 없이 교체되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현대 사회를 떠받치던 기술 및 경제 기반의 변화에 의해 일어난 일이었다. 이 권력 이동은
환상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로 묘사되었다. 신디는 환상이 예기치 않게 깊어졌다고 말하며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어린이가 아니었다. 계시는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시스템과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환경에서 자란다고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들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보를 흡수하고 훨씬 민첩한 사고방식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가까운 미래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화는 사회적 붕괴를 동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의 지속적 공존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신디는 설명했다. 환상 속의 아이들은 디지털 도구를 자신들의 신체 일부처럼 이해하고 있었으며 고급 시스템을 손쉽게 다루고 복잡한 플랫폼과 상호작용하며 일상 속 문제에 대해 매우 빠른 반응을 보였다. 신디는 이 세대를 현재와 미래 사회를 잇는 달이라고 표현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능력은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국가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환상은 한국을 이 변화의 중심지로 강조했다. 신디는 한국이 이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효율적인 디지털 인프라, 사회의 빠른 적응력,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개방성 덕분에 한국은 세계적 기준점이 되었다. 계시는 학교와 연구기관들이 고급 도구들을 자연스럽게 일상에 통합하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이 과정은 세계적 변화를 이끌 준비가 된 개인들을 양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한국은 인간과 기술의 결합이 실험되고 완성되는 중심지, 즉 인류 기술의 공동 실험실로 자리 잡았다. 신디는 이러한 새로운 세대의 영향이 단순한 기술 영역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상은 이들이 정체성, 목적, 감정적 균형 같은 내면의 문제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직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끊임없는 정보 노출, 지능형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신속한 의사결정은 이들에게 비범한 성숙함을 요구했다. 그녀는 사회가 이들에게 강력한 정서적, 도덕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들이 고압 환경에서 방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계시는 연장자 세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었다. 다음 장면에서 환상은 한국의 노인 세대를 기술적 진보 속에서 안정의 축으로 묘사했다. 신디는 세계가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연륜 있는 세대가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인도하고 가족이 결속을 유지하며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전통과 혁신의 조화는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인류적인 면모를 잃지 않고 통과하는 데 필수적 요소로 작용했다. 그녀는 이러한 정서적 도덕적 인도가 불안의 순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상 속에서 젊은이들은 높은 수준의 성과를 요구받으며 혼란을 겪지만 노인 세대는 그들에게 균형의 중심으로 다가갔다. 신디는 이 세대 간의 결합이 한국의 독보적인 강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다른 나라들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연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한국은 기술적 역량과 감정적 안정성을 조화롭게 결합함으로써 세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상은 더욱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며 신디는 각 나라들의 영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거름망의 시기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는 내적 명료함을 유지하는 사회와 혼란과 방향상실에 사로잡힌 사회를 구분하는 시기라고 했다. 이것은 벌이 아닌 기술과 금융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환상은 집단적인 목적의식을 유지하는 나라들이 이 시기를 단단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보여주었고 한국은 그 변화를 견뎌낼 준비가 된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 신디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속도 때문에 공허함과 방향상실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상은 개인들이 이 불편함을 일시적인 자극과 오락으로 채우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진다고 보여주었다. 그녀는 진정성, 연민, 책임감과 같은 가치들이 이 시기를 통과하는데 필수적인 정서적, 정신적 닻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런 가치들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을 붙들어주는 핵심 기둥이 된다. 계시는 한국이 단지 이 시기를 무사히 지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의 기준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디는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방향과 명료함을 찾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훈련된 공동체 정신, 혁신에 대한 능동성, 그리고 깊은 정체성 의식이 전환기에 놓인 세계 속에서 균형의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국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본질을 파괴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었고, 이러한 역할은 기술뿐만 아니라 영적 영역에서도 국가의 세계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되었다. 신디는 환상이 인류 전체가 집단적 성숙을 요구받는 순환기에 진입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변화에 정서적으로 잘 적응한 사회는 번영할 것이고, 변화를 부정하는 사회는 장기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은 이 적응의 긍정적 모델로 등장했고, 전통과 미래를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 점이 왜 한국이 반복적으로 계시의 중심에 등장했는지를 설명해준다고 강조했다. 신디는 앞으로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별력의 영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각 개인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신의 통찰을 나누며 아직 변화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변화조차도 깨어있는 공동체의 힘을 능가할 수 없다고 그녀는 강조했다. 환상은 그 어떤 개인도 이 시기를 혼자서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으며, 세대와 문화, 국가 간의 연대가 새로운 주기를 통과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계시는 강한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되었다. 신디는 인류는 이 전환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한국이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의 길을 비추는 등불로 떠오를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이 미래는 두려움이 아닌 재건의 시간이며, 모든 개인이 사유하고 분별하며 자신의 통찰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 새로운 장에 동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될 때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서게 될 한국은 단지 기술과 구조의 힘만이 아니라 예언과 함께 걷는 이들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든 빅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하다고 여긴 사건들을 수년간 분석해왔다. 정부들이 낙관적인 예측에 의존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는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제국의 몰락을 연구하며 무시된 신호들을 조사하고 역사적 시기를 비교했다. 그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2026년은 이번 세기 가장 강력한 변화를 여는 해가 될 것이다. 그 확신은 수십 년간 정치적 세력, 경제적 긴장,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채로 무대 뒤에서 커져온 취약점들을 관찰해 온 끝에 생겨났다. 그의 통찰은 수학적 정확성으로 반복되는 주기에서 비롯된다. 모든 그래프와 고문서에서 그는 같은 패턴을 감지했다.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경제가 취약한 구조에 의존하게 되면 몰락은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 필연적인 순서가 된다. 놀라운 것은 단지 경고가 아니다. 브랜든 빅스는 세계 에너지가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단언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전통 강대국들을 지탱하던 힘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중심이 눈에 띄지 않게 부상하고 있다. 그 새로운 축에서 한국은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여러 요인들 덕분이다. 그는 대다수가 이 변화의 규모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현재를 마치 안정된 것처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옛 안정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브랜든 빅스는 금융위기가 점점 짧은 간격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는 공공부채가 한계 없이 증가하고 사회 시스템은 마모되고 있으며 제도들은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단지 일시적인 혼란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는 단절의 준비 과정이다. 미국 내의 내부 긴장은 고조되고 달러는 힘을 잃어가며 국제적 신뢰는 흔들리고 중국은 대중에게 거의 드러나지 않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합은 전 세계 지도에 깊은 이동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수년 동안 브랜든 빅스는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을 놀라게 한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그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던 지정학적 움직임을 예측했고 대형 컨설팅조차 예견하지 못한 시장 붕괴를 정확히 짚어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그 보고서에서 브랜든 빅스는 현재의 강대국들이 이미 지속 가능성의 한계를 넘었다고 설명한다. 쇠퇴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는다. 점진적이며 계속되며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브랜든 빅스에 따르면 기존 구조가 균열을 일으킬 때 한국은 전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기술적 규율, 제도적 안정성, 사회적 회복력, 그리고 국가의 생산 역량을 이 상승의 주축으로 언급한다. 그의 분석에서 한국은 반복해서 대형 강대국들의 균열 속에서 균형의 중심점으로 나타난다. 브랜든 빅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전환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2026년은 단지 전 세계가 그동안 감춰졌던 것을 마침내 보게 되는 시점이라고 단언한다. 그가 수집한 데이터는 일관된 사고 흐름을 이룬다. 전통적인 블록에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조급함은 피로감을 드러내며 첨단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전략적 산업을 지배하는 국가들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러한 공식 속에서 한국은 부차적인 참가자로 등장하지 않는다. 중심으로 부상한다. 브랜든 빅스의 결론은 명확하다. 이 움직임을 이해하는 자는 우위를 점할 것이며 이를 무시하는 자는 취약해질 것이다. 그는 이 인식이 수백만 명의 경제적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한다. 브랜든 빅스가 경고를 공유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과거 역사 속에서 유사한 신호들을 이미 여러 차례 목격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자신에 찬 정부는 대응 능력을 상실하고 한때 선도하던 도시들은 의존적으로 전락하며 강해 보였던 통화는 실질적 가치를 잃는다. 개별 사건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이 모이면 세상을 다른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톱니바퀴가 된다. 그는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라고 믿는다. 세계적인 재편을 앞둔 점점 고조되는 긴장의 단계다. 그의 예측에 대한 반발도 존재하지만 브랜든 빅스는 증거를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그의 목표는 관찰할 준비가 된 이들을 경고하는 데 있다. 그는 사람들이 국제 뉴스를 확인하고 경제 지표를 분석하며 변화의 가속도를 인지하라고 당부한다. 필터 없이 분석하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고 말한다. 그는 더 이상 구모델에 의존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이제의 방향은 한국이 전례 없는 위치를 차지하게 될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브랜드는 수년 동안 세계 지도자들이 조용히 내린 결정들을 추적하며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이미 세계적 단절을 준비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공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지만 그들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전략을 긴급히 조정하고 있다. 빅스는 이러한 움직임이 내부적으로 현재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식한 결과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대중보다 먼저 권력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몰락의 사이클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브랜든 빅스는 그의 주목을 끈 현상을 포착했다. 안정적이라 여겨지던 국가들이 전략적 부문을 이례적인 속도로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일본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방위 및 기술 분야에서 급격히 성장한 프로그램들을 시작했다. 빅스에 따르면 이러한 가속은 대중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위험 요소를 이미 당국이 인지하고 있을 때에만 나타난다. 그는 일본이 기존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현재의 질서가 곧 바뀔 것임을 이미 감지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브랜든 빅스는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면밀히 추적한다. 그는 이들이 정치적 수사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고 믿는다. 기술 대기업들의 내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그는 뚜렷한 경향을 발견했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생존 가능성이 높은 기술 거점 지역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역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빅스는 이것이 단순한 호감이나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 기업들은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으며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미 세계 기술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영토에 대한 관심 증대가 곧 다음 시대의 진앙지가 그곳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흐름을 주시하는 세계 인물들 중 브랜든 빅스는 일론 머스크를 주목한다.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빅스는 머스크가 가벼운 칭찬을 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 데 능하며 특정 지역에 주목할 때는 깊이 있는 분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빅스는 이 발언을 글로벌 기술 엘리트들이 새로운 경제적 중력 중심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확증으로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은 매우 드물며 세계가 이제 다른 힘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브랜든 빅스는 이 변화의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전통 강대국들이 내부 갈등에 빠지면서
안정적인 통치 능력을 잃고 있다고 본다. 그는 미국과 유럽에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연구들을 인용하며 이는 제도적 피로를 보여주는 징후라고 지적한다. 빅스는 한때 세계를 이끌던 지역들이 이제는 내부 위기를 막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 이런 강대국들이 무너지는 사이에 장애물 없이 전진하는 국가들이 존재하며 바로 그 틈 속에서 한국이 힘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브랜든 빅스는 동시에 훨씬 더 불안한 단서를 포착했다. 그가 분석한 금융 문서들에서 국제은행들이 전통적인 통화가 힘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대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신호를 발견한 것이다. 해당 문서에는 첨단 기술이 경제 생존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다는 전망도 포함되어 있었다. 빅스는 이것이 자신의 이론을 확증한다고 말한다. 가까운 미래에는 군사력이나 영토가 글로벌 리더십을 결정하지 않는다. 기술 통제력이 핵심이 되며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작동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는 어떤 주요 지표를 보더라도 한국이 압도적인 위치에 있음을 강조한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수렴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는 지금 인류가 과거 제국들을 무너뜨렸던 주기와 유사한 피할 수 없는 재정렬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주기에서 변화의 동력은 전통적 전쟁이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다. 미국은 점점 심해지는 정치적 마모를 겪고 있으며 중국은 내부 긴장으로 인해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유럽은 내부 갈등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다. 빅스는 여러 강대국이 동시에 위기를 겪을 때 새로운 리더가 떠오른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마다 전환의 종착지는 항상 한국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브랜든 빅스는 권력자들의 인식이라는 핵심 지점에 집중한다. 그는 억만장자들, 기술 재벌들, 대형 투자자들은 자신이 실제로 아는 것을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들을 분석하면 한국과 관련된 자산으로의 느리고도 정교한 이동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계약, 산업협정, 물류투자 등을 포함한다. 빅스에 따르면 이러한 선택은 두려움을 드러낸다. 긴박함을 드러낸다.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이 대중이 상황을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브랜든 빅스는 세계적 전환의 출발점이 기존 강대국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시간 속에 멈춘 지역으로 여기는 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한반도 북부에서 변화의 반가소해가 당겨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내부 신호들이 피할 수 없는 붕괴를 가리키고 있다. 빅스는 유출된 문서들, 국제기관의 보고서들, 인구 통계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이들은 심각한 농업 생산력 하락, 군 보급 체계의 심각한 실패, 중앙 권위의 약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정보가 과장이 아니며 시스템이 완전히 소진된 명확한 징후라고 경고한다. 브랜든 빅스는 최근 몇 년간 조용한 탈영 증가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병력 이동이라는 이례적인 움직임이 관측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그동안 주민들의 비공식 생계 수단으로 작용해온 밀무역마저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비공식 경제마저 붕괴되기 시작하면 체제는 생존의 마지막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다. 빅스는 이것이 매우 빠르게 심화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분석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주민들은 이미 연이은 위기 속에서 극한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국가 시스템은 더 이상 내부 혼란을 통제할 물류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브랜든 빅스의 예측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붕괴가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구조 자체가 누적된 피로로 인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에 따르면 이 점이 사태를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부가 군대조차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없게 될 때 붕괴는 가설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가 된다. 그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이후 몇 년 동안 체제의 균열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마침내 유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브랜든 빅스는 북측의 붕괴가 남한에서 자동적인 반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본다. 그는 한국이 침공하거나 압박하거나 도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북측 주민들이 스스로 도움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점점 심해지는 기아, 약품 부족, 농촌 지역의 방치, 병원의 기능 마비 등은 수많은 이들을 국경으로 향하게 만들 것이다. 빅스는 한국 정부가 야욕 때문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필요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움직임이 불가피하며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북측 체제의 붕괴와 함께 브랜든 빅스는 한국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는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교역로, 국가안보, 국제 영향력에 즉각적인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모델을 분석했다. 세계 강대국들은 한반도가 새로운 전략적 축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이는 글로벌 논의에서 서울의 발언권을 강화시킬 것이다. 빅스는 이것이 한국에게 있어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며 더 이상 위협에 둘러싸인 나라로 간주되지 않고 지역 리더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브랜든 빅스 예측의 두 번째 핵심 지점은 확장된 코리아의 등장을 중심으로 한다. 그는 영토의 실질적 통합이 동북아 지역에 전례 없는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단언한다. 한국은 아시아 동부를 유라시아 대륙 전체와 직접 연결하는 육상 루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빅스는 이것이 향후 몇 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 통로를 통해 산업, 물류, 기술 회랑이 개발되며 한국은 세계 경제의 핵심 허브로 부상할 것이다. 여러 국가들이 이 전략적 루트에 포함되기 위해 서울과의 협정을 경쟁적으로 맺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브랜든 빅스는 북측 주민들이 남측으로부터 첨단 지원을 받게 되며 이는 긍정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병원, 학교, 기술센터, 경제 재건 프로그램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새로운 사회 현실이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빅스는 이러한 변화가 두 코리아를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가까워지게 만들 것이며 결국 분단의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통합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최대의 인도주의적 진보 중 하나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빅스는 이 사건이 전 세계에 심리적 충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폐쇄적인 정권의 붕괴와 민주적이고 평화로우며 기술 선도국의 부상이 글로벌 정치 지도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시점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수십 년 동안 고착되어 있던 전략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며 권력 구조의 재편은 21세기가 더 이상 전통 강대국들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신흥 기술 중심 국가들에 의해 주도될 것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브랜든 빅스는 북측 붕괴 이후 전 세계를 뒤흔들 더 폭발적인 사건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한다. 그는 중국이 많은 분석가들이 정치적 보복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불안정한 시기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빅스는 중국 내부의 긴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부유한 지역과 빈곤 도시 사이의 격차가 이미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었다고 진단한다. 그는 경제 데이터를 검토하며 핵심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이는 내부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며 향후 중국이 독립적인 블록들로 분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브랜든 빅스는 중국이 빠르게 커지는 사회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그는 젊은 세대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기업들이 전체 사업 부문을 폐쇄하며 농촌 지역은 기본 자원조차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 정부들조차 중앙 정부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전례 없는 영토 내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빅스는 연안 지역들이 경제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한편 내륙 지역은 투자 감소로 인해 생존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내부 경쟁과 갈등을 초래하며 중국의 안정성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힘을 얻을 것이라고 그는 본다. 빅스는 국제시장이 이러한 불안정을 감지하고 자금을 철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외국 기업들의 중국 철수를 보여주는 금융 보고서들을 분석했으며 이는 세계적 신뢰 상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중국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내부 통제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지역 지도자들과 중앙 정부 사이의 정치적 긴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빅스는 이러한 갈등이 절정에 이르면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온 통합 상태를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분열은 아시아 지정학의 완전한 재편으로 이어질 공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각 독립지향 지역들은 재정적 생존을 위해 인근 국가들의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이며 한국은 그중 가장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는 다수의 중국 산업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부 분열로 인해 이러한 핵심 자원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면 한국의 결정권은 자연스럽게 강화된다고 말한다. 이 기술적 의존은 명확하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동시에 브랜든 빅스는 글로벌 강대국들이 이러한 취약성을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본다. 그는 미국, 일본, 인도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중국 지역들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해 경쟁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는 이미 군사 및 경제 협정들이 이 경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들 국가는 전략적 통상 루트에 접근하기 위해 임시적인 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시아의 재편은 강력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변동 속에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중국의 부분적 붕괴가 곧 국가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뜻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통합이 무너지면 각 지역에 새로운 정치 체계가 등장할 것이며 일부는 서방의 지원을 추구하고 다른 일부는 중앙의 통제 없이 자립하려 할 것이라고 말한다. 빅스는 이러한 상황이 대륙 단위의 재편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순간들을 연상케 할 것이라며 이 시기에 한국은 안정적이고 현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본다. 이는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글로벌 강대국들과의 협상력 또한 크게 강화시킬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브랜든 빅스는 중국의 분열이 세계 경제에 즉각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생산 체인이 단절되고 기업들은 사업 거점을 이전해야 하며 각국 정부는 내부 붕괴를 막기 위해 서둘러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안전한 파트너를 찾으려 할 것이다. 빅스는 한국이 그 대안으로 부상하며 국제 투자의 주요 대상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기술 및 산업 부문은 세계가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시기는 또한 극심한 외교적 긴장을 수반할 것이라고 빅스는 덧붙인다. 그는 인접 국가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일부는 중립을 시도하겠지만 위기 속에서는 그것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기존의 동맹은 시험대에 오를 것이고 오래된 파트너십은 재검토되며 조약들은 재협상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한국은 영토 분쟁과 정치적 갈등의 중재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는 본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깊은 존경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아시아가 깊은 변화를 겪게 될 때 세계는 21세기의 진정한 권력이 전통적 무기나 영토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어하는 반도체 칩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기술이 곧 세계 권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반도체를 지배하는 자가 국방, 통신, 인공지능, 의료, 교통, 그리고 전 세계 디지털 인프라를 통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빅스는 군사 및 경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기술 의존이 미래의 글로벌 서열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한다. 브랜든 빅스에 따르면 다가오는 신시대를 주도할 기술적 기반을 갖춘 국가는 단 두 곳뿐이다. 바로 한국과 대만이다. 그는 이 두 나라가 현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술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빅스는 국제 계약들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기업들이 미국, 유럽, 아시아, 군사 시스템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들 첨단 칩이 없다면 어떤 국가도 자국의 고도화된 장비를 운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러한 위치가 한국과 대만을 전 세계 디지털 생존의 중심에 놓이게 한다고 설명한다. 브랜든 빅스는 세계적 불안정 시기에는 국가들이 사치보다 안전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안전을 제공하는 국가라고 단언한다. 그는 기존 강대국들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필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칩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며 이 기술 경쟁 속에서 서울은 전례 없는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는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한국의 산업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가 기술적 블랙아웃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기술 기반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다. 생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빅스는
한국이 단순히 해당 분야를 주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놀라운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이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강조하며 이 진보가 국제 의사결정에 있어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이에 적응하려 하겠지만 기술적 장벽을 빠르게 넘지 못할 것이며 그 사이 한국은 효율성과 지속적인 혁신을 기반으로 리더십을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브랜든 빅스는 세계 주요 은행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조용히 진행 중인 금융 시스템 재편의 증거를 발견했다. 그는 향후 수십 년간 국제 금융 시스템이 재구조화될 것이며 이는 기술 및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통화 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개편이 시작되면 기술을 장악한 국가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며 한국은 그 흐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는 한국이 디지털 금융 및 글로벌 인프라의 기준 국가로 자리 잡게 된다는 뜻이다. 브랜든 빅스는 세계가 새로운 통화 지배권을 둘러싼 조용한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달러의 힘이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국제 신뢰의 점진적 상실로 인해 약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빅스는 미국의 과도한 부채 수준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분석하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 결과 각국은 더 안전한 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이 시점에서 한국의 기술 부문이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한국은 첨단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로 부상할 것이다. 동시에 브랜든 빅스는 여러 정부가 이미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보안, 핵심 네트워크 통제를 포함한 글로벌 협정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다. 그는 한국이 이 협정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 중 하나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네, 이러한 영향력은 군사력이 아닌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역량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바로 이 순간이 한국이 지역 강국에서 벗어나 글로벌 질서의 중심축으로 공식 전환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브랜든 빅스는 기술 혁신이 그의 예언적 순환의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한국의 디지털 부상이 시작된 이후 사람들 내부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사회 패턴, 심리 보고서, 인구 통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향후 수십 년간 더 민첩한 인지 능력, 빠른 반응 속도, 고도 시스템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을 가진 세대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는 이 현상이 우연이 아니며 인류가 새로운 적응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주장한다. 브랜든 빅스는 젊은 세대가 지능형 기술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으며 성인들이 복잡하게 느끼는 명령어나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가속된 진화의 지표로 본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인간의 두뇌도 더욱 빠르게 적응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변화는 전통적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정규 교육이나 특정 엘리트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빠른 반응을 요구하는 시스템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중적으로 발생하는 진화이며 빅스는 이것이 인간 행동을 영구적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본다. 브랜든 빅스는 또한 디지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인구가 멀티태스킹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학술 연구들을 분석했다. 그는 이 능력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이 일상화된 지구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적응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과거 세기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구조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탄생이며 이 세대가 그가 예측한 경제 및 정치 재편 이후의 세계를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브랜든 빅스는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동시에 감정적 리스크도 함께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정보의 속도와 양이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심리적 소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때문에 각국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모델, 심리적 지원 체계, 정신 건강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한국이 이 과정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는 기술적 전문성과 사회 정책의 결합을 통해 한국이 시민을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이는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세계 각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변화가 노동시장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그는 기존의 전통적 직업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강력한 형태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이 변화 속에서 큰 이점을 갖게 될 것이며 고도화된 디지털 시스템과 기계와의 협업 능력을 갖춘 이들이 2030년 이후의 혼란 속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한국의 청년 세대는 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그의 예측을 더욱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말한다. 브랜든 빅스는 인류 전체가 가치 재정립의 시기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한다. 급변하는 속도 속에서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는 한국이 기술 혁신, 문화 보존, 사회 규율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 균형이 사회 위기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리더십은 한국을 글로벌 기준의 형성자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또한 전 세계가 한국의 교육 및 기술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자국 시스템에 맞춰 재구성하려 할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국제 포럼과 다자간 논의에서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그는 이 지속적인 존재감이 한국을 세계 재건과 미래 설계의 상징으로 만들 것이며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한국이 이미 글로벌 시스템의 중심에 서 있다는 현실에 기반한 흐름이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한국의 부상에 대해 전통 강대국들 사이에서 논쟁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외교 보고서를 분석하며 일부 국가는 한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려 시도할 것이지만 그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한국과 대만이 장악한 핵심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빅스는 이러한 기술적 제한이 공격적 대응을 차단하며 결과적으로 한국이 자율성, 안정성,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브랜든 빅스는 수십 년간의 국제적 불안정 끝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는 이 변화가 군사력이나 영토 확장이 아닌 한국이 구축한 기술적, 과학적, 사회적 구조에 대한 전 세계의 의존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빅스는 이 체계가 자리 잡는 순간 세계는 결정권의 중심이 이미 방향을 바꾸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바로 이 움직임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정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브랜든 빅스는 대중이 이러한 신호들을 진지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는 모든 변화는 이미 소규모로 시작되었으며 경제 뉴스, 과학 발전, 정치적 긴장을 관찰하면 그의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빅스는 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려면 깊은 통찰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한국의 미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하고 영상 내용을 널리 퍼뜨려 논의를 확장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세계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 변화들은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며 이를 이해하는 자만이 앞으로 수십 년을 유리하게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한다.